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가져볼게요. 자, 전표 발행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레이트 차지, 이연 계정, 그쵸? After departure죠. 뭐냐, 고객이 호텔 프런트 오피스에서 체크아웃 정산을 마친 후에 식음료 영업장 및 기타 부대 시설에서 프론트 캐셔로 전송되는 계산서, 레스토랑 비리 레이트 차지입니다. 그러니까 체크아웃을 했는데 나중에 왔어요. 이연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처리. 그쵸? 보통은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 저희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찍어가지고 바빠가지고 근데 이게 관광객이면 문제가 커져요. 그쵸? 이미 연락이 안 되거나 그쵸? 그럴 경우가 좀 있어서 아무튼 이런 건 이연 계정, 애프터 디파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거의 사유서 제출감입니다. 그다음 미슐랭스가 뭐 잡수입이라는 거잖아요. MISC. 그쵸? 그래서 고객이 호텔 체크아웃이 받아가지 않는 거스름돈 이런 것들. 보통은 동전은 다 주고 가요. 그래서 그리고 고객이 호텔 객실에 이거죠. 변상, 리임버스먼트 차지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뭐냐면 카페트로 있는 데 있잖아요. 객실이. 그럴 때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 드시고 거기다가 토를 하셔가지고 그 세탁 비용 그쵸. 못 팔아요. 그거 방. 한 오후 몇 시 이후로 팔 수 있지. 그 세탁 비용. 그쵸. 그 다음에 객실 열쇠 분실에 따라서 변상 비용이나 금고 열쇠 분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객실 열쇠 분실은 요즘엔 뭐 카드 형태이고 이렇게 그냥 해서 하지만 이게 다 마그네틱 이게 다 수입품이거든요. 거의 독일에서 많이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10,000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10,000원을. 그래서 객실에 그리고 식사가 포함된 쿠폰 고객이 객실만 사용하고 남은 식사 금액. 그럼 잡수입니다. 왜냐면은 객실에 이미 식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접근해서 식사를 하든 안 하든 반납 다시 리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 갖고 포함된 가격으로 할인으로 나갔고 그래서 꼭 드셔야 되니까. 보통 아침이 그렇죠. 아침. 여성분들은 보통 그 호텔 아침 조식 식사가 그 진리인가 봐요. 신기한 게 뭐 7시든 다 일어나시던데. 진짜 보통 남성분들은 저도 이제 술을 안 먹으면 먹는데요. 어, 이제 그 전날 뭐 술 늦게까지 먹고 보통 남성분들은 귀찮아서 안 드시죠. 그 다음에 이제 correction 조정이죠. adjustment 이게 그쵸? 그래서 뭐냐면 호텔에서 당일 영업 중에 발생한 오류를 정정하거나 아니면 수정하고자 할 때 조정하는 것을 correction 말 그대로 조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프론트 캐셔 그다음에 레이아웃 뭐 캐셔 뭐 나이트 오디터에 의해서 수정 조치한다. 어저스먼트 바우처 이렇게 있다. 당일 매출 조정. 예전에 근데 이렇게 다 쓰기로 했어요. 근데 다 이게 형식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전표를 쓰진 않아요. 그 출력해서 이렇게 나오긴 하죠. 다 전산으로 처리되는데 이렇게 된다. 나중에 당일 매출액 조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나이트 오디터가 아주 신중하게 보통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이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들어봤겠지만 랭레이트 즉 옛날에는 왜 랭레이트라고 하냐면 공표 요금을 옛날 뭐 여러분들이 미절이나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그 객실 이수하고 막 중세 시대에 딱 하면은 여기 키가 여기 딱 4개 딱 걸려 있잖아요. 1층, 2층 보통 옛날에는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막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네. 이상 원래 잘 그리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렇게 생겼잖아요. 옛날에는 칫솔 모양으로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 보고 빈방 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금액이 다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놈이 얼마. 그래서 보였다고요. 렉에 걸려 있다. 그래서 렉레이트예요. 그러니까 공시요금이죠. 어떻게 되면 호텔 기업이 객실요금을 설정해서 그거를 공식적인 신고를 하고 호텔에 공시하는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객실마다 우리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그 요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가 테리프가 있습니다. 요거 보고 전산에 그날 이제 30% 40% 디스카운트 되거나 그 표시가 되는 거죠. 아까 봤듯이 얼라이벌 리스트에 봤듯이 이 고객이 몇 퍼센트 할인돼 가지고 그 공시 요금에 비해서 한지 그걸 보고 사실 객실 배정을 해요. 대부분은 이제 특별 요금이 많죠. 이렇게 이제 여행사에서 오신 여행사 요금이 있고 또
이 특별 요금이라고 굳이 따로 부를 때는 이제 무료 이런 걸 컴프라고 하죠. 컴플리멘트를 줄여서 컴플리멘트. 이게 보통은 단체 왔을 때 드리는 거나 아니면 가이드, 숙박 이런데 아니면 스페셜 유스. 이게 뭐냐면은 저희도 이제 격리과에서 이제 감사 대비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기 위해서 객실을 스위트룸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에서 회사 같은 데에서 낮에만 빌려가지고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셔서 우리가 숙박은 안 하고 거기에 좀 챙겨주고 회의장처럼 근데 이제 이렇게 쓰고 하겠다. 그래서 특별 요금으로 좀 해달라. 잠은 안 자고 한 며칠 쓸 테니 그 회사의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표된 요금에서 할인해주는 요금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가 이제 싱글 할인, 뭐 비수기, 그쵸? 거의 대부분 비수기죠. 왜냐면 우리의 저번에 말했지만 이렇게 온 시즌, 오프 시즌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이게 이제 완전 달라요. 비즈니스 호텔하고 리조트 호텔, 제주도 같은데 해변가에 있는 부산 이런 데는 완전 다르다 이거죠. 여름에는 뭐 별로 이용 안 하, 그쵸? 주중하고 주말, 그쵸? 대부분. 그 다음에 커머셜 요금, 단체 할인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추가 요금을 용어가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게 이게 이 용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호텔 서비스사나 여러분 이제 4년제 졸업하면 이제 나오면 이제 호텔 지배인 자격증 옛날에 2급이면 지금은 호텔 관리사라고 해요. 그걸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호텔 관리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면 4년제 이상이면 하실 수 있거든요. 호텔 지금 현직이시면 시험 자격 조건이 돼요. 그러면 이런 용어가 시험에 나와요. 그렇죠? 면접 때도 그렇고. 근데 호텔 룸차, 홀드 룸 차지는 뭐냐면 고객이요. 이런 경우이죠. 다시 오는 거예요. 우리 호텔에 묵었다가 예를 들어서 짐만 맡기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잠깐 이걸 객실처럼 그냥 여기에 짐을 객실에 두고 왜냐면 여기 또 해서 방 바꾸기 귀찮을 때 돈을 그러면 특별가로 좀 줘라. 하루만 이렇게 할 때 보통 홀드룸 차지를 해요. 객실을 홀드한다. 잡고 있으니까. 객실을 쓰는데 단기간 여행으로 짐을 호텔에 객실에 두고 갈 때 보통은 이런 거보다는 국내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국내 여행이 거의 외국 사람들이 한정돼서 문제인데 서울하고 제주 여름 시즌에는 그러면 여기 이제 1박 아니면 2박 단기예요 대부분 뭐 3박 4일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좀 2박 이상을 하시면 그냥 짐을 보관하고 가시거든요. 그냥 보관만 좀 맡아요. 우리 다시 체크인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개별 고객일 때 그래요. 특히 회사 돈으로 오시는 분들 뭐냐면 하루만 어떤 출장 때문에 가니까 잠은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올라와서 또 일 받으셔야 되니까 그때 이제 잡는 거예요. 하루만.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홀드룸 차지해요. 그럴 때는 고객이 객실 예약하고 호텔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 타인에게 객실 판매하지 않고 보류시킨 경우 이럴 때 홀드룸 차지를 하고요. 그때 좀 특별 요금을 하죠. 보통 절반 정도 요금을 청구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호텔의 규정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cancellation charge 이게 취소 요금이죠. 예약 신청자가 어떤 사정 이제 이게 자연적인 뭐 태풍이나 뭐 이러면은 보통 당일 취소는 다 받고요. 대부분 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할 때 하루 전이나 그럴 때 이제 그 유리 있죠. 예를 들어서 50%는 받고 아니면 다 받고 보통 OTA로 오시는 아고다나 익스피디아나 이런 데로 오는 경우는 거의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기면 특히 당일이면 무조건 다 100% 차지를 해요. 캔슬레이션 차지를. 저도 이렇게 호텔에서 일했다 보면은 벌써 꽤 됐지만 그때는 뭐 객실 점유율이 막 90% 넘을 때였으니까 근데 뭐 한 하루에 보통 한 4-5편 정도 비행기 문제가 있다던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해서 안 오시면 이제 캔슬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 다 받아요. 그러면은 호텔에서 가만히 있어서 한 2-300은 버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꽤 많아요. 4-5번 정도 안 오는 경우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신청자가 어떤 사정에서 당일 또는 하루 전에 취소해 올 경우 호텔에서 취소 요금을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오버차르지 초과 요금이죠. 왜냐면 이게 퇴소 시간을 넘겨가지고 보통 12시인데 1시, 2시
이게 중국 고객님들이 그래요. 막 연장해달라고 해도 연장 안 돼. 막 나중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특급 호텔들은 이 1시까지 전에만 오면 넘어도 좀 이렇게 봐주는데 2시 넘으면 이제 받기 시작하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는 뭐 한 1, 2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보통 만 원 정도 받아요. 컴플레인이 그 이상 받으면 많이 나서. 그래서 할 때. 보통 6시까지는, 저녁 6시까지는 이제 이런 오버차지 받고요. 6시 넘어가면, 왜냐면 룸메이트도 나가고 판매를 못 하잖아요. 1박 차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Part Day Use Charge라고 그래요. Day Use라고 해요. 보통 이걸 써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대실이에요. Day Use가. 대실료. 그렇죠? 그래서 낮 시간만 객실을 이용하지 하는 고객에게 부과시키는 요금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요금이 있어요. 용어는 좀 아셔요. 옵셔널이라는 게 뭐예요? 추가적인. 그러니까 호텔 내부 사정으로 정확한 요금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그렇죠? 거의 전 본 적이 없고요. 대신 이게 좀 있어요. 패밀리 플랜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부모와 함께 동행한 13살 미만의 어린애에게 필요할 때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로 넣어주되 추가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게 패밀리 플랜입니다. 그렇죠. 엑스트라 베드를 보통 차지하거든요. 좀 좋은 데는 저희도 좀 틀렸는데 제가 부영이 있을 때는 한 5만 원. 근데 리조트하고 호텔하고 달랐어요. 호텔은 한 7만 원 했던 것 같고요. 세종 호텔은 8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엑스트라 베드가 굉장히 커요.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13살 미만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작아요. 싱글 침대 형태에. 그리고 엑스트라 베드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반으로 접는 거니까. 점점 좋아지긴 했지만 많이 쓰질 않으니까 특히 어린애들 용은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 한번 써봤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13살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보통은 받진 않고요. 왜냐면 이제 보통 일반 객실은 엑셀벨을 추가요금을 받는데 그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돈을 차지하는 이유가 일반 객실 스탠다드 룸에는 엑스트라베드가 안 들어갔는데 이 일정상 갑자기 3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객실을 2개 잡기는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트리플 룸으로 바꿔달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더 낫죠. 근데 그런 트리플 룸이 다 뭐 패밀리 룸이라고 해요. 침대 3개 있는 게 그게 없을 때 엑스트라베드를 넣으려면 객실 크기가 그냥 침대 우리가 아는 더블 침대 하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디럭스룸으로 객실을 변경해주고 그 사정을 얘기한 다음에 엑스트라 베드를 추가를 요금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는 한 8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객실 디럭스룸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hospitality 룸이라고 해서 호텔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잠시 객실을 사용하는 게 그거고요. 보통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hospitality가 환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손님이 아프신 거예요. 그 전날 보고도 됐고 그래서 우리가 배려를 하는 거죠. 오늘 객실 상황을 보고 손님이 병원을 좀 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추가 요금 원래는 6시까지 그러니까 6시 전까지는 사용하게 해주는 거죠. 객실이 좀 여유가 있을 때 특히 주중 같은 경우에 손님이 아파 이해되시죠? 그럴 경우 그 다음에 하우스 유스 그쵸 이거예요. 하우스 유스는 정말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의 객실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 목적으로 어떤 격리과나 어떤 데서 이제 같이 보고 같이 정산해보고 영수증 해야 되니까 그런 장소가 필요해서 스위트룸을 쓴다든가 그쵸 이래서 그래요. 호텔 내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럴 때 하우스 유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가 쓴다 이거죠. 그리고 아니면 이거죠. 객실 정비팀에서 아예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객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뭐 큰 청소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보통 엑스트라 베드를 손님이 안 보이는 쪽에 이렇게 씌워놓고 계단 쪽 있는 뒤쪽에다가 이렇게 많이 놓는데요. 층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제 린넨루나 침구류가 막 새로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계단 청소를 해야 된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객실 비품을 저장한 스토어룸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 오브 오더 격실 중에 이게 일부러
하우스 유지 용도로 장기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바로 엑스트라 베드 용도가 많았었거든요. 저 성수기 때는 거기를 외부로 이제 보이기가 좀 그런 거예요. 사람들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객실 하나를 잘 안 팔리는 객실을 아니면 어디가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를 아웃 오브 오더로 잡던가 아니면 아웃 오브 오더로 잡기는 좀 그러면 하우스 유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객실 비품을 저장한 스토어룸을 쓴다던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어찌됐든 아웃 오브 오더 즉 못 파는 객실이나 하우스 유즈 같은 경우에는 표기를 하고 우리가 판매 가능한 객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DR 계산할 때 제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보통 하죠. 이게 이제 업세일 기법인데 업그레이드 해주는 경우에요. 고객이 예약한 객실을 못할 경우에 예약한 객실보다 가격이 높은 객실을 제공하되 객실 요금은 원래 그대로 하는 거죠. 보통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오버부킹 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단체나 여러분 일반 고객들은 다 스탠다드 룸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디럭스 룸이랑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고 스위트를 해 놓는 게 업그레이드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운그레이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예약했던 객실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 가격이 저렴한 객실을 제공하는 경우 이 성수기 때는 있습니다. 손님이 그리고 손님 자체가 다운그레이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손님 왔는데 손님 자체도 친구랑 같이 올 줄 알고 트윈룸을 예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트윈이 부족했어. 근데 손님이 한 명이야. 그러면 유도를 해야죠. 혹시 괜찮으시면 혼자세요? 그러면 세미 더블로 좀 다운그레이드 해주신 대신 저희가 조식을 드린다던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걸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 객실이 만실인 상황에. 그러니까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손님이 이런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supplementary correction이라고 해서 midnight charge를 한다든가 아니면 취소 요금, 추가 요금, 분할 요금 등이 발생했을 때 고객 원장 및 관련 보고서에 새로 발생한 금액을 추가해서 supplementary 보충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수정하는 업무를 한다 이거죠. 그 중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패밀리 플랜하고 하우스 유즈룸을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 관계 이거는 이제 시험에 항상 내기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유럽식이고 여러분들이 컨티넨탈이라고 미국식 그러니까 US식 그 다음에 대륙식인데 보통 유럽식하고 그 다음에 유럽 플랜 그 다음에 대륙식 컨티넨탈 플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설명은 다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유럽식 보시면 객실과 식사용을 별도로 계산하고 있어요. 호텔 요금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일반 객실료 기준으로 하고 조식이 있으면 조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유럽식을 보통 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조식, 중식, 석식. 근데 그럴 이유 없죠. 여행객들이 그렇죠? 중식 먹는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요거 아니면 요거죠. 대륙식은 이제 아침 식사만 포함되는 경우 대륙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식이라고 해서 이런 걸 다 하는 건데 여러분 아무튼 이 두 가지는 시험에 항상 나와요. 어떤 뭐 자격증 시험이나 그래서 알아두세요. 유럽식은 우리나라 즉 객실하고 식사요금을 별도로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호스텔의 객실 가격의 특성이 있습니다. 성질상 어떠냐? 구매 시점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성수기, 비수기, 주중이냐, 주말이냐. 고객은 객실 품질의 척도를 가격보다는 가치, 이게 돈, 그쵸? 많이 의존합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든가 그런 거가 다 뭐냐면 내가 느끼는 가치에 따라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객실 가격은 가격 차별화가 아주 용이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마케팅 배우셨겠지만 저도 마케팅 시간에 많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포피라고 있죠. 그 중에 프라이스, 즉 가격이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가격 차별화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결국은 이게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죠. 단, 여러분도 알지만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비싸면 당연히 비싸니까 다른 대안을 찾던가 다른 호텔로. 그러니까 이 가격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수익 창출의 근본인데 함부로 올릴 수도 없고 함부로 내릴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서비스 가격은 수요와 관련해서 배불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배불린 효과가 말 그대로 이제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데 배불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뭐냐면 원래는 수요 곡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수요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원래 수요 이 배불런 효과가 경제학 시험에 굉장히 뭐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엄청 나오는데요. 수요와 공급곡선이면 이게 D고 공급곡선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판매는 떨어져요. 그리고 당연히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공급은 많아집니다. 돈 버는 거니까. 근데 이런 그래프를 그릴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치품들이 가장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그렇게 예전에 똑같아요. 지금 저가항공사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가격 경쟁력이 치열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외여행도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갔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코로나 사태 하늘길 다 막혔고 저가항공사 파산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는 더 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부로 여행 갈 수 없. 다시 몇 개, 지금 뭐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도 힘들어하고 있고 진짜 대한항공 하나만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기가 힘든 거죠. 비행기가 밖에 없으니까. 가격이 부르는 대로 이제 독점이 되면 그럽니다. 그러면 부자분들은 이게 내가 나만 갈 수 있는 거 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뭐예요? 수요 비쌀수록 수요를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중국 분들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객실 요금을 되게 아까워하십니다. 우리가 만약 뭐 보통 택시 요금이나 전화 요금 뭐 이런 거 많이 아까워하잖아요. 교통비나 은근히 똑같이 객실료를 되게 아까워하세요. 이게 다릅니다. 일본 고객들 뭐 누구나 비슷한데 개인으로 올 때랑 연인이랑 틀리고 여성분들이 많이 와요. 한국은 특히 동대문이나 명동 지역은 쇼핑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여성 두 분이 트윈을 많이 선호하세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분들은 되게 좀 여자끼리 왔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는데 중국 고객님들은 그거보다는 이 실리주의예요. 미국 분들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면세점, 뭐 사는 거 이런 거는 되게 안 아끼세요. 근데 객실료 이런 거 되게 아끼세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카지노가 있는 워커힐, 뭐 돈 쓰러 오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은 객실료가 오히려 근데 스위트인데 가성비가 좋아. 보통 이 스위트가 100만 원인데 자기는 카지노 하고 있어서 한 60만 원이면 쓸 수 있어. 그러면 더 특권을 시켜요. 이게 아무나 내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스위트룸은. 나 혼자서. 그런 효과를 보는 거죠. 사치품이나 특이하게 그렇게 그 외제차가 많이 팔리는 거랑 똑같답니다. 상류층에서. 자, 그래서 재무적 호텔이 그런 형태가 있다는 거죠. 특성 중에서 서비스 산업 중 일부 초기 고정자산, 그쵸,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건물이나 시설에 투자 비율이 높은 호텔 기업은 비용, 이 코스트, 이 CVP라고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원가 관리에 우리 나중에 할 건데 비용과 조업도, 발륨, 우리가 얼마큼 할 수 있느냐,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호텔에서 객실이든 판매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profit,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비용하고 이익을 하는데 그걸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조업도. 그거에서 비용 구조 조정의 영역이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랑 관련되면 이제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블랙 이먼 포인트라고 해요. BEP라고 합니다. 이 손익분기점과 한계익이라는 건 뭐냐면 마진인데요. 한 단위 올라갈 때마다 내가 이익이 있을 수 있는 그거를 한계익 폭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단은 그런 용어가 갑자기 뜬금없이 바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단위,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이제 하나 팔 때랑 두 개 팔 때랑 우리도 그러잖아요. 판매가 공급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저 같은 경우에 혼자 뭐 배달 음식 시켜. 이해되시죠? 배달 음식을 시켜요.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 뭐 12,000원, 15,000원 이러잖아요. 거기다가 배달료도 들어가. 그러면 그 비용보다 뭐 이제 여러 명이서 시켜가지고 배달료는 또 어차피 고정이 나가고 우리 음식은 또 여러 개가 먹으니까 기본적으로 12,000원 채울 수 있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더 이익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비용이 적어지니까. 그런 한계 이익 포기 조정,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이익 보는 것을 한계 이익이라 한다. 뭐 이건 뭐 이렇게 뭐 미분해가지고 보통 이익을 프로핏 뭐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마진 뭐 그래서 근데 일단 그런 게 있다.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고요. 그래서 가격 수준의 변화에 의존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판매량 중심의 수요 지향적 가격 특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특성 같은 거는 좀 잘 알아두셔야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공식적인 가격 말고 비공식적인 가격 결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직관적인 거죠. 우리 경험상 많이 이제 오너가 있으시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 가격 결정이에요.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술할 때 그 5월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주변 우리랑 같이 하는 경쟁사보다 우리가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안 돼도 안 되고 그래서 수준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한 등급의 주변 지역은 얼마인지 항상 마케팅에서 이 가격 결정을 때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적 가격 결정. 이거는 일정 시험 기간을 두고 한번 판매해 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객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벤트 룸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가격 결정을 수요가 있나 이제 해보는 거고요. 선두기업 가격 결정이 있죠. 선두기업은 우리가 리딩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선두기업이 결정한 거에 따라간다 이거죠. 거기가 보통 예를 들어서 신라호텔이 얼마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등급이 같은 등급인데 인지도가 조금 떨어져. 거기가 1등이니까. 그러면 거기 보고 우리 가격은 거기가 한 30만 원 받으면 우리는 한 24만 원, 5만 원 이 정도에 잡는 거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심리학적 가격 결정입니다. 한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희소 가치가 있는 시설 이럴 때 호텔 경영진이 의식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독점일 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얘가 나와있죠. 휴양지에 경쟁 호텔이 없어. 그리고 제한된 호텔만 갖고 있어. 이럴 때 이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워드인데 호워드라고 잘못 쓴 이게 이제 콩글리시네요. 하워드 결정 방법이 있어요. 객실당 건축비에 따른 요금 결정 방법이에요. 그렇죠? 왜? 건축비가 들잖아요. 고정자산이. 그러니까 그런 객실당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객실당 총 건축비의 한 1000분의 1이 평균 객실료가 된다는 이론을 만든 게 이 사람이고 여기서 이제 더 많이 쓰는 게 로이 휴볼트 가격 결정.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죠. 비용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 휴볼트 가격 결정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 이익이 있잖아요. 얼마큼은 달성한다. 그걸 설정하고 거기에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우리의 매출 원가, 그쵸? 그 다음에 기타 영업비 이런 것들을 해서 평균 객실요금 ADR을 산출하는 방법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알았죠?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끝냈어요. 예. 자, 일단 이 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